심리장애라는 용어를 지금은 흔히 보편적으로 많이 씁니다. 옛날에는 정신장애라고 그랬는데 요즘 와가지고 한 몇 년 전부터 심리장애라는 용어를 공통적으로 많이 쓰고 있어요. 이제는 심리장애라는 용어가 흔해요. 자, 문제는 뭐냐면 심리장애를 우리가 생각할 때 반드시 여러분들은 고민을 해야 되는 사안이 뭐냐? 심리 문제와 그 다음에 심리장애를 구별을 해야 돼요. 심리 문제, 심리장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정신병증이에요. 이게 사람들은 대부분 구분을 잘 못해요. 왜? 심리 문제일 때도 힘들고 그 다음에 심리 장애일 때도 힘들어요. 정신병증일 때도 힘들어요. 힘든 거는 같아요. 내가 느끼고 막 이럴 때 힘든 거는 다 같아.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다 묶어가지고 하나의 그냥 심리 장애다라고 요즘은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심리 문제다, 심리 장애다 또는 정신병증이다 이거를 구별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심리 문제와 심리 장애와 정신병증은 엄청난 차이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심리 문제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심리라니까 인식과 기억과 표현이 있는데 요 인식, 기억, 표현 중에 어딘가가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그냥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당연히 힘들어지겠죠. 뭐가 하나 문제가 생겼으니까. 또는 힘들어지거나 또는 좋아지거나. 근데 우리가 좋아지는 거에 대해서는 힘들다의 반대말은 좋아지는 거거든. 그래서 좋아지는 것과 힘들다라는 것을 결국은 같은 개념으로 봐야 되는데 좋을 때는 누구도 내가 문제다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 좋을 때는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해요. 안 좋을 때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안 좋을 때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식이 좀 안 좋아진다든가 기억이 안 좋아진다든가 표현이 좀 안 좋아졌어.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그거를 심리 문제로 먼저 일단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심리 문제에도 세 가지 경우가 존재를 해요. 어떤 경우가 존재하냐면 심리 문제일 경우에 이 심리 문제는 제일 먼저 어떤 단계로 가냐면 내가 분명히 힘들다, 어렵다라고 느껴지니까 스트레스와 이 상처로 내가 좀 힘든데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자신이 뭔가를 해. 취미 활동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영화를 본다든가 우리가 왜 그 심리 좀 우울해지거나 좀 답답해지고 이러면은 예를 들어 여자들인 경우에는 뭐 미용실을 간다든가 옷을 하나 사 입었더니 굉장히 괜찮아진다든가 이런 식으로 자기 노력으로 조금 해보니까 요 스트레스와 상처가 싹 사라지고 다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야. 힘들고 어려웠던 게 괜찮아져요. 내가 그냥 주변에 있는 내 일상생활에서 뭔가를 좀 하고 나니까 괜찮아지는 거야. 요게 심리 문제예요. 요럴 때도 문제라 그래요. 요 스트레스와 상처가 작용을 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조금 지나가고 나니까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 그러니까 뭔가를 함으로써 그것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요. 물론 원래대로 돌아갔다가 또 다른 또 스트레스 상처 때문에 또 원래 뭐 조금 했더니만 뭔가를 했더니 또 원래대로 돌아가고 이런 식으로 스트레스와 상처에서 자기 노력을 하게 되면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 우리는 그거를 심리 문제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요게 조금 악화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똑같이 스트레스와 상처가 발생을 하는데 내가 머리를 하고 예전에 하던 방식이 있어요. 뭔가를 이렇게 하는데도 안 돌아오는 거야. 이게 스트레스 상처가 계속 지속이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하게 되면 스트레스 상처가 지속이 되는데 내 자기 노력 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하는 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하냐면 타인들의 정보를 도움을 받아요.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뭐를 하냐면 주로 강연을 듣는다든가 우리가 강연은 교육이라든가 강의를 듣는다든가 그 다음에 또는 도서에서 뭐 공부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뭔가를 해요. 명상을 한다든가 뭐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죠. 내가 뭔가를 함으로써 타인에 의해서 다른 것에 내 지금까지 경험하지 않았던 그런 것을 경험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내 걸로 만들어서 내 자신이 내가 내 자신을 힐링하는 용도로 씁니다. 이때는 나를 힐링하는 용도로 주변에 있는 것을 가지고서 내가 힐링하는 용도로서 다시 또 해보니까 되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내 노력 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닌 걸로 갔는데 다른 사람들의 지식,
다른 사람들의 경험,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정보와 지식에 관련되는 걸 가지고서 내 스스로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한 단계가 더 나간 거죠. 악화된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심리 문제가 악화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단계로 들어가게 되냐면 스트레스와 상처로 내가 힘들고 어렵긴 한데 내가 뭐 이렇게 원래대로 가는 것도 해봤는데도 안 돼. 그 다음에 강연도 듣고 그 다음에 강의도 하고 지식과 정보를 갖고 막 하는데도 내 혼자 노력하니까 안 되는 거야. 이럴 때는 뭐가 필요하냐면 스트레스와 상처가 발생되는 건 똑같은데 이럴 때는 치유가 필요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정말 말 그대로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상담이에요. 그래서 상담을 받는다든가 또 누군가로부터 정말 내 문제를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해서 정말로 그걸 받아들여서 내 노력이 아니에요. 누구 노력이에요? 주변에 있는 이 전문가의 노력에 의해서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내 나름대로 해보니까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야. 이게 여기까지가 심리 문제예요. 여기까지가. 그래서 심리 문제도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지는 이유가 내 자신이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지식과 정보를 이용을 해서 힐링을 함으로써 내가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 이것 자체는 내가 노력을 하는데 다른 사람 거를 가지고서 노력을 하느냐 아니면 나 혼자 했느냐 이 차이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심리 문제의 3단계에서는 내가 다른 사람 걸 가지고 내 혼자 노력해서는 안 되는 거야.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뭔가를 시켜서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뭔가를 해서 내 노력이 아니에요. 물론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가지고 내가 노력을 함으로써 돌아오는 거예요. 이때 필요한 게 상담이에요. 굉장히 유용한 거죠. 왜? 여기가 바로 어느 지점이냐면 심리장애로 넘어가기 직전 단계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대부분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스트레스와 상처에 관련되는 부분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심리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다 심리 문제를 갖고 살아갑니다. 심리. 왜?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맞는 것도 들어오고 틀린 것도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내 자신이 그거를 우리가 시행착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늘 스트레스와 상처가 작용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내 일상을 하면서 또는 내가 필요로 하는 것에 의해서 또는 타인의 조언을 받으면서 내가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인식, 기억, 표현에 어디에 문제가 발생했는지 모르지만 어떠한 도움에 의해서 내가 원래대로 돌아가요. 우리는 그거를 회복력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회복력을 갖고 있어요. 요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이 도와줄 것인지 또 누군가의 정보와 지식에 의해서 내 자신이 이걸 돌리려고 노력을 함으로써 돌아갈 건 회복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회복력을 갖고는 있는데 내 혼자 노력해서는 안 될 것 같아. 타인의 노력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진행을 해서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원래 처음에 요 단계에 있을 때로 여기에서도 일로 돌아가고 여기서도 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가는 것이 바로 심리 문제입니다. 그래서 회복력을 갖고 있는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돼요. 자, 그런데 심리 장애라는 건 뭐냐면 장애, 즉 이미 문제 차원이 아니라 회복력이 아니라 회복력이 없어져 버렸어요. 회복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회복할 게 없어졌어.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뭘 해도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심리 장애라는 건 뭐냐면 자기 혼자 우리가 장애로 들어가게 되면은 자기 혼자 노력한다? 안 돼요. 일단은 안 돼. 그리고 강연, 강의 뭘 들어도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지는 거야. 그러면 이제 당연히 치유를 하기 위해서 상담을 한다든가 명상을 한다든가 뭘 해요. 그런데도 안 돌아가요. 이게 돌아가지지가 않는 거예요. 장애에서는. 그러면은 우리가 이게 바로 뭐냐. 원래대로 돌아가져야 되는데 돌아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 계속 이게 문제가 일정 기간을 계속 작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심리 장애다라고 얘기를 해요. 즉 회복력이 상실돼 버린 거예요. 어딘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이 심리 장애는 우리가 또한 마찬가지로 3단계로 구분을 할 수 있어요. 그 첫 번째 단계가 인식이 됐던 기억이 됐던 표현이 됐던 어딘지는 모르지만 하나가 장애가 이미 발생을 해버린 거예요. 하나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세 개 중에 한 개가 심리 장애인
이미 발생을 해버린 거야. 그래서 3개 중에 2개는 회복력을 갖고 있는데 하나는 회복력이 상실돼 버리는 거예요. 회복력이.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심리 문제일 경우에는 나의 노력, 힐링하는 거, 치유하는 거 다 뭐냐면 인식이나 기억이나 표현, 심리를 가지고서 회복을 합니다. 심리를. 왜? 회복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딘가 하나가 장애가 발생을 했거든. 이때는 이미 하나가 회복력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거를 가지고 심리를 가지고서는 회복이 안 돼요. 이때부터는. 하나가 회복력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이게 상호 조화를 이루면서 회복을 하게 만들어져 있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래서 인식장애가 아니라 인식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표현으로서 요게 이제 인지치유법이라 그래요. 인식에 문제가 발생됐다? 그러면 표현을 밸런스를 조정을 해줌으로써 인식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지치료법이다, 행동치료법이다, 인지행동치료법이다 뭐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게 심리 문제를 바로 회복을 할 때 쓰는, 치유할 때 쓰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심리장애로 딱 들어가게 되면 어떤 걸로도 얘가 회복이 안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점점 악화가 돼요. 점점. 왜 그러냐? 3개 중에 하나가 회복력이 상실돼 버리면 회복력이 상실됐어. 인식이 회복력이 상실됐다. 그러면 인식장애라고 표현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공황장애라든가 불안장애라든가 이런 식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인식대로 오는 게 계속 다른 사람하고는 달라요. 내가 그래서 힘들어.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근데 이게 나 혼자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뭐 방법 가지고 해보라고 해도 안 되는 거고 아무리 상담을 받아도 그때뿐이고 또 일상으로 똑같은 현상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심리 하나가 장애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인식장애다. 그러면 우리는 공황장애 또는 불안장애 이런 것들이 인식장애로 나타나게 되는 거고 감정기억장애다 라고 하게 되면 이제 뭐 우울증이 이제 대표적인 거가 되는 거고 그리고 표현장애다. 그러면 표현장애는 대표적인 게 중독증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표현에는 2가지 방식이 있거든요. 하나는 표현장애에서 하나는 뭐예요? 외부로 표현되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 표현장애는 중독증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의식장애가 있어요. 즉 생각으로 표현하거든요. 이 표현에는 2가지 내부 표현 방식에서 이게 장애가 발생을 해보면 의식장애가 발생해요. 이게 표현장애에 들어가요. 의식장애가. 그래서 요것 또한 마찬가지로 심리장애 하나가 발생을 한 거예요. 발생이 되는 순간 그 다음에 치유법은 조금 더 설명하고 일단 하나가 장애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치료가 안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가 장애가 발생을 했는데 자꾸 다른 심리를 가지고서 회복을 하려고 들고 막 어차피 회복력이 상실돼 버렸는데 심리 가지고 회복할 수 있는 건 그 차원을 넘어가 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인식의 장애를 가진 사람한테 자꾸 표현에 관련되는 걸 하다 보니까 인식이 회복력이 없어져 버렸는데 얘를 가지고서 회복을 하려고 과도하게 가다 보니까 얘가 장애가 발생을 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악화되면 어디로 들어가느냐? 2번째, 3개 중에 2개의 심리가 장애가 발생, 한꺼번에 같이 발생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인식장애가 발생됐을 때 표현에 가지고 이 방식으로 어떻게 됐든 인식장애를 회복하려면 표현장애까지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인식장애와 표현장애를 막 넘나들어요. 2개가 생기니까 막 넘나드는 거예요. 자, 이게 나타나는 게 바로 3개 중에 2개가 장애가 발생해요. 즉 2개가 회복력을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냐? 우울증과 조울증을 왔다 갔다 하는 그 감정기억장애와 표현장애를 오고 가는 조울증 같은 경우. 그리고 우리가 뭐 히스테리가 됐던 분노조절장애가 됐던 관계중독이 됐던 이런 식으로 인식장애와 표현장애가 2개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뭐 이런 식으로 동시에 발생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 2개가 장애가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심리 2개가 장애가 발생을 하니까 또 뭐를 해요? 2개 가지고는 안 되니까 이제 남아있는 이 하나를 가지고서 또 이거를 회복을 하려고 들어요. 회복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 2개가 장애가 예를 들어 발생이 되는데 이걸 가지고서 회복을 해야 되겠다. 지금 회복력을 가지고 있는 그 하나를 엄청나게 강화를 시켜서 그 심리 2개를 회복을 시키겠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게 너무 과부하게 걸리게 되다 보니까 또 장애가 발생을 해요. 그렇게 되면 결과는 어디로 가느냐? 세 번째는 3개 중에 3개 다 심리장애로 들어가게 됩니다. 3개 모두 다. 이게 심리장애, 즉 이 심리장애는 회복력이 상실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심리 가지고는 회복을 할 수가 없어요. 이미 하나가 회복력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심리 가지고 회복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리 가지고 회복할 수 있는 거는 바로 심리 문제일 때 회복을 할 수 있는 거고, 심리 장애인 경우에는 심리 가지고는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안 돼요. 하면 할수록 심리 하나씩 망가져 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씩 순서대로 무너져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치료법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치료예요. 치료가 필요해요. 심리 문제에서는 치유가 필요해요. 그러나 이때부터는 치유 또는 힐링이라 그래요. 우리가 스트레스 1단계, 심리 문제 1단계일 때는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기 힐링법을 쓰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2단계일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가는 힐링법을, 그러니까 다른 사람 거를 내 힐링법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힐링이라고 하질 않아요. 왜? 내가 내 스스로 힐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장애로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이미 회복력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이 심리가 하나든 2개든 3개 고장이 났다. 그렇게 되면은 장애가 발생을 한 거예요. 회복력이 없어져 버린 거니까. 그러면 그때부터는 진짜 이 심리를 치료해야 돼요. 심리 가지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장애는 엄격하게 구분이 됩니다. 엄격하게.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까지는 심리 문제, 심리 장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정신병증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정신병증은 2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흔히 늘 얘기합니다. 뇌에 진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보면은 뭐 감정은 어려서 이렇게 가게 되고 뇌에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해요. 뇌과학에서도 많이 연구를 했으니까. 뇌에 진짜 문제가 있는, 우리는 이거를 기질적인 문제라고 얘기를 해요. 이 뇌에 문제가 있는 거는 정신병증으로 거기에 준해가지고 우리가 뇌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그래서 정신의학의 필요성을 여기서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뇌에 관련되는 문제는 어떻게 됐든 뇌 문제이기 때문에 뇌를 치료해야 돌아올 수가 있어요. 뇌를. 이거는 의학 영역이에요. 의학 영역. 자, 그런데 뇌 문제는 아닌데 아무리 뭘 검사하고 뭘 해봐도 뇌는 전혀 지장이 없어. 그런데도 정신병증 증세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심리 3개 중에 1개일 때가 됐던 2개일 때가 됐던 3개일 때가 됐던 어려움을 느낄 때, 내가 어려움을 느끼거나 문제, 어쨌든 심리가 하나가 고장이 났으니까, 2개가 고장났고 3개가 고장났으니까 고장이 나서 내가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정신이 휙 가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왜? 이게 심리 3개 중에 하나, 2개, 3개가 작용을 하는데 이게 회복력이 없다 보니까 이것이 전환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정신을 잃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살아는 있는데, 분명히 움직이고는 있는데 분명히 내가 지금 잠을 자는 게 아니라 분명히 내가 지금 무엇인가를 하는데 정신을, 즉 이성을 잃어버려요.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뇌의 문제가 아니라 심리 장애에 의한 정신병적 증세가 나타나거든요.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뭡니까? 조울증이 있을 때, 히스테리, 분노조절장애 이렇게 나올 때 보통 보면 이 1개일 경우에는 이게 미미해요. 1개일 경우에는. 그런데 2개일 경우에는 전환되는 관점에서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뭐가 만드냐면 내가 못 견디는 거예요. 우리가 의식을 자각한다 그러잖아요. 이 의식을 자각하는 게 못 견디니까 순간 셧다운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증과 우울증으로, 우울증에서 조증으로 넘어가는 그 중간지대에서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몇 초, 이게 악화되면은 이제 몇 분, 악화되면은 몇 시간, 악화되면은 며칠.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어떤 일이 많이 생기냐면 1년에 한 몇 개월은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가 또 멀쩡히 괜찮아져가지고 다시 또 퇴원했다가 그리고 일상생활 하다가 또 다시 또 정신병원 또 입원했다. 요즘 그게 굉장히 많아요. 요즘은. 그게 왜 그러냐?
뇌 문제보다는 물론 뇌 검사는 해봐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은 심리 장애가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 조절 장애도 분노, 나도 모르게 스트레스가 하는 인식장애죠. 스트레스가 하나 딱 들어왔는데 나도 모르게 뭔가에 표현하면 몰입 이렇게 가야 되는 일로 전환을 했는데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 스트레스가 나를 못 견디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이성을 잃어버려요. 자기가 뭘 하는지를 몰라요. 뭘 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순간 이성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분노 조절 장애 있는 사람들이 분노를 하게 되면은 무조건 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성을. 히스테리도 똑같아요. 감정기억 장애와 표현 장애 기본적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감정에 관련되는, 즉 상처, 스트레스에 관련된 거와 기억이 탁 연결되는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성을 휙 잃어버려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런 식으로 정신이 이렇게 싹 나가버립니다. 그거를 우리는 정신병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얘기할 때 뭐 조현병에 관련되어 있는 것만 정신병증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전엔 정신분열증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이 조현병도 마찬가지로 기질적인 문제냐 아니면은 심리장애가 문제냐를 엄청나게 정확하게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지금 이게 구분이 안 돼 있잖아요. 심리문제, 심리장애, 정신병증 이거 구분 안 하거든요. 다 어려움을 겪으면은 다 심리장애. 의사들은 정신병증, 정신장애, 그 다음에 심리학이라든가 이런 인문학 관련된 일에서 여기 심리학이라든가 또는 뭐 이렇게 치유하고 뭐 하는 사람들은 심리장애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의학에서는 뭐라고 해? 정신장애라고 얘기를 해버려요. 이걸 다 묶어가지고. 이게 아니고 엄청나게 구분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심리장애 들어오게 되면은 뭐가? 정신병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요. 왜? 심리적으로 정신병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데 이거는 정신병증이라기보다는 엄격히 따지면 심리장애거든요. 심리장애에 의해서 정신병증 증세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심리 문제일 때도 내가 뭔가를 치유하고 이러면 괜찮은데 너무너무 힘들어. 계속 지금 힘들고 있어. 그런데 그게 심리 문제일 가능성이, 그러니까 심리 문제에서 마치 심리 장애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심리 문제를 겪고 있는지, 이 사람이 심리 장애에 들어와 있는지, 이 사람이 지금 심리 장애에 의한 정신병증인지 아니면 뇌 문제에 의한 정신병증인지 이거를 엄격하게 최소한 이 정도는 진단이 돼야 돼요. 진단이 돼야 치료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역으로 들어가 보면은 진짜 뇌에 문제가 생겨서 정신병증이야. 검사해봤더니 진짜 뇌에 문제가 있어. 그럼 뭘 치료를 해야 돼요? 뇌를 치료해야 돼요. 뇌를.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뇌부터 치료를 해야 돼요. 왜? 몸이 일단은 뇌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정신병증이 생기면 얘를 먼저 치료해야 돼요. 얘를. 이거는 의학 영역이 확실히 맞아요. 뇌를 치료해야 되니까. 자, 그런데 이 사람을 가만히 내놓으니까 뇌는 전혀 지장이 문제가 없는데 심리장애로 인해서 이 사람에게 이런 병증이 나타났다가 안 나타났다 이렇게 돼요. 안 나타날 땐 또 멀쩡해요. 그런데 나타나면 뇌에 문제가 생기면 늘 나타나 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심리장애인 건 멀쩡할 때가 또 있어요. 일정 기간. 그렇게 되면 심리장애다 그러면 심리장애에 의해서 치료를 해야 돼요. 심리장애를. 자, 근데 심리장애를 치료하려면 그러면 이게 이미 하나 이상이 장애가 발생이 돼서 심리로는 회복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만든 게 바로 뭐냐면 마음이에요. 인간에게 그래도 마음에서 이 심리에 영향을 주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러면서 만들어져 가는데 우리가 항상 볼 때는 심리 문제일 경우에는 심리를 가지고서 조종하면 됩니다. 심리를 가지고서 조종하면은 그래서 회복하는 거예요. 치유가 되는 거예요. 힐링이 되는 거고 치유가 되는 거예요. 왜? 심리 가지고 조종하면 되니까. 그런데 심리 장애로 들어가게 되면 조종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를 조종해? 이 마음을 조종해야 돼요. 마음을.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 게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조종해야 되는데 어디에서? 이 마음에서 심리로 작용을 시키거든요. 이럴 때 심리 하나가 장애이냐? 그러면 요 심리 작용을 시킬 때 하나 정도 다른 회복력을 갖고 있는 이미 심리 장애가 아닌 심리 문제가 아닌 얘들을 그냥 장애로 발생되지 않도록 유지를 시켜주면서 이게 매우 중요해요. 심리 장애가 아닌 심리 문제 있는 얘들을
유지를 시켜줘야 돼요. 유지를 시켜주면서 장애가 발생되어 있는 거 하나를 또는 두 개를 심리를 치료를 해야 돼요. 즉 회복력을 갖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회복력을 갖도록.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다른 것들은 유지를 하고 장애가 발생되어 있는 것들을 치료를 해서 회복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세 개가 원활하게 작용되도록 어디로? 심리 문제 이 0단계로 돌려놔야 돼요. 그래서 유지를 하고 난 다음에 치료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심리를 안정시킬 심리를 스스로가 조종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이게 결국은 어디부터? 이 마음으로밖에는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장애 치료법이 우리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심리를 유지하는 거, 심리를 치료하는 거, 그리고 다시 유지가 된 거를 치료를 해서 그런데 치료하고 나면 끝이 아니라 뭐를 하냐면 안정적으로 인식과 기억과 표현이 작용하도록 하면서 스트레스에 관련되는 부분을 자기 스스로가 할 수 있게끔 하고 조종, 일로 돌려놓는 거거든요. 심리 문제의 초창기 단계로 이 사람을 돌려놓는 거, 그걸 우리는 치료라고 얘기를 합니다. 치료. 그래서 심리 치료, 장애에서 치료가 일어나게 되면 어디로 가냐면 이 심리 문제의 초창기 단계로 가요. 그러면은 스트레스와 상처가 발생 안 하느냐? 아니에요. 한다니까요. 그때는 이제 내 스스로가 이제 힐링하면 되는 거예요. 치료까지 해왔는 사람인데 이거 하나 못할 것 같아요. 이거 기본적으로 가지. 그래서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심리 문제를 스스로가 힐링해 갈 수 있도록 기본적인 것까지 만들어주는 거. 요 단계를 치료라고 하는 거예요. 돌려놓는 거예요.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3개 중에 1개가 있는 사람을 돌리고 2개가 있는 사람을 돌리고 3개가 있는 사람은 아직까지는 못 돌리고. 왜냐면 이거는 도대체 어디까지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치료 1형과 2형이 다른 이유가 뭐예요? 1형과 2형이 다른 이유는 바로 심리를 유지하는 방법. 이게 마음 원리거든요. 이걸 유지를 하게 만들어요. 마음 원리 자체가 유지를 하게 만듭니다. 요거 개수가 다르죠. 왜냐하면 2개가 유지될 때는 상호 조화를 이루면서 몇 개만 가지고도 충분히 해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치료 과제가 있어요. 이게 치료하는 부분. 치료 과제를 가지고서 회복을 시키는데 회복을 그렇게 되면은 치료 과제도 심리 하나가 장애냐 2개가 장애냐에 따라서도 치료 과제도 달라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다른 거예요. 유지를 하는 것과 이게 다른 거예요. 요거 유지를 하면서 치료를 해놓으면 안정적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 어차피 스트레스와 상처 힐링하는 법은 다 같기 때문에 돌려놓는 거예요. 그게 바로 치료법이에요. 굉장히 우리가 치밀하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이걸 만드는데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뭐라고 얘기해요? 심리문제, 심리장애, 정신병증 이거 다 똑같은 거야. 이렇게 가니까 의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웃기는 거예요. 또 심리학의 입장이라든가 치료하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상담으로 다 치료하는 거든 돼요. 왜? 여기 이거는 알아요. 이건 맞다니까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장애권으로 넘어오면서부터는 문제가 발생을 하기 시작하면서 점점 더 빨리 악화되기 시작하는 이런 결과가 생각 안 해요. 왜? 어차피 다 같은 거니까. 어차피 다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뭐부터 알아야 되냐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심리 문제와 심리 장애와 정신병은 완전 다르다라는 거를 일단은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러나 증세가 나타나는 거는 그 현상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거는 당연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이게 똑같은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분리를 해서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게 매우 중요한 상태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서 지금 내 주변에 또는 내가 이런 현상이 생기고 이렇게 됐을 때 과연 지금 내가 어디에 가 있는지를 한번 보면 돼요. 어디에 가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치료하신 분들 지금 보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지나가고 이런 분들 지금도 계속 점검은 하고 있지만 심리장애인 이쪽에서 대부분 다 1, 2단계 와 있어요. 그런데도 힘든 건 사실이에요. 왜 힘들어요? 힘든 건 사실이에요. 스트레스와 상처가 발생하니까 힘든 건 당연해요. 그런데 이내 원래대로 돌려버려요. 왜 그럴까요? 장애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치료라는 게 참 어려운 건데 치료라는 것이 생각보다 내가 치료되고 있다는 걸 잘 못 느껴요. 그 이유는 바로 심리장애에서 심리문제로 전환을 시켜놓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점이 여러분들에게 최소한 내가
어떤 단계에 지금 내가 와 있구나라는 거는 최소한 알아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이 또는 내가 지금 한번 객관적으로 딱 놓고 보면 내가 어느 단계에 와 있구나라는 걸 스스로가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점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